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스킨케어 영상을 찍어볼 건데요. 제가 최근에 피부가 뒤집어졌는데 생리주기도 2번이나 걸치면서 좀 괜찮아지면 또 나고 괜찮아지면 또 나고 이렇게 피부 트러블이 반복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트러블이 반복하던 시기에 또 제가 열심히 스킨케어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번 스킨케어 영상은 작년 말쯤에 올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말 오랜만에 또 리뉴얼된 스킨케어 영상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스킨케어를 또 열심히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던 찰나에 채유 언니가 자기 채널에서 혹시 스킨케어 털어볼 생각 없니? 해가지고 제가 또 좋은 기회가 있어서 스킨케어를 한번 털고 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영상에는 재롱이 분들도 많이 오실 것 같은데 우리 인꼬와 재롱이들 함께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채유 언니 채널에서는 제품을 위주로 소개를 드렸다면 오늘 제 채널에서는 그 제품들을 어떻게 쓰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실제로 보여드리는 영상이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방금 씻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머리에 이렇게 수건을 감아준 상태이고요. 일단 저는 건성인 피부 타입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수분 충전, 진정, 그리고 결을 케어해주는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피부를 뒤집어졌을 때 스킨케어 하면서 조금 유의했던 부분은 스킨케어도 이렇게 거울을 열심히 보면서 발라주자입니다. 우리가 화장할 때는 거울을 이렇게까지 막 들여다보면서 하잖아요. 스킨케어도 마찬가지예요. 내 피부에 관심을 갖고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스킨케어를 하면서 남은 양은 없는지 열심히 체크를 잘 해주면서 발라줬을 때 효과가 더 좋은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저만의 꿀팁인데 한번 알려드려봤고요. 첫 번째 단계는 각질이랑 피지 케어를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각질이랑 피지가 차있는 피부는 우리가 아무리 위에 좋은 걸 올려도 그것들이 막고 있어서 유효 성분이 침투를 못하거든요. 저는 일소에 이 소프트너를 이용해서 피지 정리를 해줍니다. 이 일소는 코팩으로 먼저 만나보게 됐는데 그 코팩의 일제가 이런 피지들을 불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게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블랙헤드랑 화이트헤드의 효과가 정말 좋아요. 이거를 화장솜에 불려가지고 이렇게 붙여놓고 한 15분, 20분 뒤에 보면 피지가 진짜 하얗게 동글동글하게 불어나오는데 그때 이 클리너를 이용해서 이렇게 밀어서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블랙헤드도 효과가 좋지만 특히 여기 입술 밑에 화이트헤드 있죠? 여기가 효과가 정말 직방이거든요. 여기를 살짝 밀어주면서 모공의 결을 따라서 살짝 누르듯이 밀어주면 이 화이트헤드 알갱이가 나오면서 여기가 진짜 매끈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어쨌든 피지를 불려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예민한 피부에는 자극감이 있을 수 있어서 주기랑 시간 체크를 잘 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꿀템이 있는데 제가 테무에서 구매한 아이템이 있거든요. 우리가 화장솜을 올리면 이렇게 화장솜을 접어서 올리거나 찢어서 올려야 되는데 이 코 모양으로 된 패드를 올리면 우리 여기 눈 사이에 있는 여기도 피지가 끼는 이 부분도 이렇게 싹 감싸주면서 코 부분의 피지가 정말 잘 불려 나옵니다. 제가 테무에서 산 꿀템인데 너무너무 잘 쓰고 있고 우리 토너 패드 쓸 때 코 모양으로 나오진 않잖아요. 토너 패드 에센스를 적셔서 이걸 올려서 따로 토너 패드를 해주기도 합니다. 이거 테무에서 샀는데 저 재구매할 겁니다. 피지를 제거해주고 클렌징을 해주는 걸 좋아하는데요. 그때 이제 가볍게 각질 케어를 할 수 있는 게 이 라시엘레 곡물 파우더입니다. 이거는 가루 타입의 클렌저인데요. 이거를 이렇게 손에 덜어서 물을 묻혀주면 거품이 나고요. 이게 많이 하면 좀 되직하게 돼서 진짜 스크럽 하듯이 해줄 수 있고 물을 많이 하면 좀 부드럽게 마일드한 각질 케어가 가능해요. 확실히 각질 케어가 되면서 클렌징이 되다 보니까 이 결이 진짜 야들야들해요. 클렌징을 했는데도 야들야들 매끈매끈한 피부가 돼서 클렌징 했을 때 만족도도 높은 편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벼운 기초부터 케어해줄 건데요. 이 단계에서 낮에는 토너 패드를 사용해서 토너 팩을 많이 해주고 밤에는 알로에 팩을 해주는 편입니다. 저 지금 너무 건조해가지고 일단 알로에 팩을 해줄 겁니다. 제가 쓰는 알로에 젤은 이 브링그린의 알로에 젤인데 집에 이런 스패츌러 하나씩 있으시죠? 일회용 모델링 팩 쓸 때 안에 동봉되어 있었던 스패츌러인데 이게 펴발라주기 좋아가지고 따로 또 잘 쓰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알로에를 듬뿍 짜가지고 피부에 이렇게나 듬뿍 올려줍니다. 만약에 알로에 팩 하는 시간을 짧게 하실 거면 이렇게까지 듬뿍 올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저는 지금 이걸 하고 머리를 말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듬뿍 올려주고요. 알로에를 올리면서도 드는 생각이 진짜 시원하거든요. 일단 쿨링감을 전해주기 때문에 얼굴의 홍조나 열감을 잘 낮춰줄 수 있고요. 이 알로에가 또 수분 보충의 효과가 있잖아요. 우리 피부 많이 탔을 때 바르는 것처럼 얼굴 첫 단계에 가장 순한 알로에를 발라서 수분 충전부터 제대로 해주고 가는 거죠. 수분 충전이 잘 돼야지 피지도 덜 생기는 거 아시죠? 가장 유명한 효과라고 하면 좁쌀 케어. 많은 분들이 좁쌀 났을 때
응급진정으로 이 알로에팩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마침 옆에 버리지 못한 공병도 있고요. 벌써 4통째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필요한 게 위에 붙여줄 이런 시트 제품들인데 이거는 필리밀리의 2분의 1 화장솜이고 이거는 쿠팡에서 구매한 아무것도 묻어있지 않는 마스크 시트입니다. 요것들을 물에 적셔서 얼굴에 올려주는데요. 이 2분의 1 화장솜은 세밀하게 붙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랑 좀 귀찮다는 단점이 있고요. 이건 다 마스크팩이다 보니까 정말 한 번에 간편하게 딱 붙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딱히 단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많이 써주고 있고요. 이렇게 한 장을 꺼내서 이거를 물에 적셔주고 올게요. 차가운 물에 이렇게 한번 적셔서 물기를 적당히 빼주고 이거를 바로 얼굴에 올려주면 돼요. 근데 주의사항은 알로에 젤을 발라놨기 때문에 너무 밀리지 않게 한 번에 그냥 딱 올려주는 게 좋거든요. 물이 안 보이는데 이렇게 밀리는 느낌 없이 그냥 한 번에 위에 얹어서 이 알로에 겔이 마르지 않게 코팅을 해준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알로에 겔이 금방 날아가거나 산소랑 부딪혀가지고 굳어지는 걸 방지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로 저는 머리를 말려줍니다. 지금 머리를 말려줬고요. 지금 한 10분 정도 했거든요. 이거 떼어낼게요. 근데 이 시트를 왜 붙이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알로에가 이렇게 바깥 상태에 공기랑 닿게 놔두면 이게 점점 굳고 알갱이처럼 뭉치거든요? 그러면 그때 알로에 자체의 촉촉한 효과를 못 보고 다 굳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에 적신 시트를 붙여서 수분감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얼굴에 알로에가 많이 남거든요? 저는 이런 스패츌러 이용해서 그냥 걷어냅니다. 근데 꼭 걷어내지 않고 이걸 그대로 흡수시켜줘도 되고 물 세안만 가볍게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토너 패드 같은 걸로 닦아주시면 좋은데 저는 그냥 이렇게 걷어내는 걸 좋아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걸 해주고 나서 알로에가 얼굴에 남아있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얼굴에 남아있으면 다음 스킨케어 올릴 때 점점 굳으면서 이게 스킨케어를 뭉치고 들뜨게 하거든요. 그 때처럼 밀리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주의해 주셔야 돼요. 제가 머리를 말리면서 열을 받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만져봐도 얼굴이 진짜 차가워져요. 이 알로에 만약에 덜어내는데 좀 아깝다 하시면 저는 그냥 이 알로에 이렇게 팔에다가 묻혀서 이렇게 팔끼리 비벼서 그냥 이런 데도 발라주기도 해요. 좀 두드려서 잔여물 없게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알로에팩 할 때 말고 잘 쓰는 게 토너 패드거든요. 셀퓨전시의 포스트알파 쿨링 패드 이거는 포스트알파 시카 쿨링 패드입니다. 이름에 쿨링이 있듯이 정말 시원해요. 제가 써본 토너 패드 중에 쿨링은 웜탑일 정도? 그냥 쿨링 패드는 이렇게 딱 토너팩 해주기 좋은 정말 얇은 시트에 에센스를 가득 머금은 이런 느낌이고요. 와, 올리자마자 진짜 시원해요. 시카 패드도 토너팩 해주긴 진짜 좋거든요. 이 시카 패드는 면이 거즈면으로 되어 있어서 좀 더 도톰하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에센스를 잘 머금고 있어서 촉촉함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진짜 시원해요. 근데 그냥 쿨링 패드가 좀 더 시원하다. 아무래도 시카 패드는 거즈면이기 때문에 각질 관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닦아내주는 용도로도 쓰기 좋고 요거는 정말 토너 패드로만 쓰기 좋은 제품이에요. 저는 이 두 가지를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골라 써주고 있고요. 주로 화장하기 전에 낮에 많이 사용하는 중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시원해서 냉장고에 넣을 필요도 없어요. 올리면 그냥 냉장고에 넣었던 거 빼서 쓰는 느낌? 다음 단계가 세럼이랑 앰플 단계인데 요즘은 여름철이라서 더워서 좀 가볍게 하고 싶어서 앰플보다는 살짝 묽은 세럼을 더 잘 쓰고 있어요. 요거는 넘버즈인의 판토텐산 액티브업 수딩 세럼입니다. 이거는 공병이고 이거는 진짜 한 2번 더 쓰면 공병 될 정도? 이게 제형 자체가 이렇게 엄청 묽은 수딩 제형이에요. 되게 매끈하게 잘 발리는 촉촉함이 많이 느껴지는 제품인데 가볍게 수분 충전해주기 좋은 세럼이어서 손이 진짜 자주 가는 세럼인데 여러분 트러블이 왜 나는지 아세요? 우리 모공 속에 있는 피지가 각질 관리 같은 걸 안 해주면 이 모공 속에서 뚫고 나오지 못해서 안에서 골마서 생기는 게 여드름, 뾰루지 트러블인데 이 판토텐산이 피지를 조절해주는 성분이거든요. 뾰루지나 여드름을 만드는 그 근본부터 케어를 해줄 수 있는 성분이에요. 특히 유분 많은 지성분들이 진짜 가볍게 쓰기 좋고 저는
건성인데도 마일드하게 쓰기 좋아서 잘 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브링그린의 징크테카 트러블 세럼입니다. 스킨케어 털기할 때 가져갈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제품은 너무 좋은데 마침 재희 언니가 이거 마켓을 하거든요? 근데 이걸 내가 거기서 소개하면 약간 우리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뒷광고 느낌이 날까봐 이거 가져갈까 말까 했는데 이건 정말 내돈내산한 제품이고요. 무려 7월에 산 제품이 이렇게 리필 같이 주는 것도 산 거거든요. 이거 이제 거의 다 써서 리필을 넣어야 합니다. 이것도 이렇게 정말 가벼운데 이게 약간 신기한 게 살짝 미끈미끈하거든요. 이 스포이드를 용기에서 꺼낼 때 보면 이 제형이 살짝 이렇게 늘어난단 말이죠. 바르면 또 콧물같이 물컹거리는 느낌 없이 진짜 가볍게 발려요. 약간 가벼운데 살짝 미끈한 것 같으면서도 그런 쫀쫀한 성분인데 이게 얼굴에 올려주면 그 쫀쫀함이 피부로 옮겨가면서 피부가 진짜 코팅된 것처럼 딱 세팅이 되는 느낌? 이거는 뭐 다른 말은 굳이 필요 없고 확실히 이름에 트러블이 있다시피 큰 트러블이 날 때쯤 사용하면서 효과를 정말 잘 본 것 같아요. 이거는 코스알엑스의 더 나이아신아마이드 15 세럼인데요. 제가 작년 말에 올렸던 그 스킨케어 영상에서도 정말 강추했던 제품입니다. 아마 전 성분을 꼼꼼히 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여러 가지 스킨케어 제품의 단골 성분이 바로 이 나이아신아마이드거든요. 진정에도 좋고 보습에도 좋고 미백에도 효과가 좋은데 저는 특히나 이 결케어에 효과를 정말 많이 봤어요. 이것도 이렇게 무거움 없이 가벼운 제형인데 발라보면 살짝 갑자기 매끈한 것 같다가도 이렇게 갑자기 피부에 딱 흡수가 되는 게 느껴지면 만졌을 때의 피부 터치감이 바로 달라져요. 진짜 유들유들해진다고 할까? 피부가 엄청 말랑거리는 느낌이 납니다. 결케어에 이래서 효과를 본 것 같거든요. 수분은 안으로 딱 들어가고 겉에 사용감은 좀 진짜 가벼운 느낌? 꾸준히 사용했을 때 피부 결은 진짜 말해 뭐해 좋았고 약간 피부 속부터 좀 환해지는 느낌도 받았어요. 진짜 트러블은 막 이렇게 가끔 나도 제가 피부 결 안 좋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 없거든요. 거기에 얘가 한 몫을 하지 않을까. 근데 이거 나이아신아마이드 세럼을 바를 때 저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이 레티놀 오일을 섞어주는 겁니다. 이거는 코스알엑스의 더 레티놀 0.5 오일입니다. 일단 건조하니까 좀 바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손에 이렇게 세럼을 덜고 레티놀 오일을 한두 방울 정도를 떨어뜨려서 섞어줍니다. 이거를 피부에 올려줍니다. 여러분 레티놀 하면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텐데 레티놀이 각질 관리도 해주면서 미백 효과도 있고 노화 방지 효과도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안티에이징에서 빠질 수 없는 우리가 이제 나이 드는 20대 후반부터는 꼭 챙겨줘야 하는 성분이거든요. 저도 20대 후반 되니까 이 피부가 정말 예전 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트러블이 나도 들어가고 사라지는데 확실히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시중에 이 레티놀 제품은 정말 많은 제품이 있긴 하지만 이 레티놀 자체가 예민한 피부에서는 좀 자극적일 수 있기 때문에 함유량이 적은 제품부터 이렇게 섞어 쓸 수 있는 오일을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또 건성이다 보니까 보습 효과를 더 높여주니까 오일이라고 해서 유분감이 많냐? 그것도 아닙니다. 되게 산뜻한 오일이어가지고 얼굴에서 밀리거나 흡수 안 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또 세럼을 섞었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흡수가 잘 되는 제형이에요. 그래서 저도 오일을 단독으로 쓰기보다는 이렇게 세럼이나 크림에 잘 섞어서 쓰는 편이고요. 이 뻑뻑한 피부가 약간 부드럽게 풀어지는 느낌? 자주 사용하진 않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섞어 써주는데 확실히 각질이 많이 유들유들해서 코나 입가 주변에 각질 뜨는 게 많이 사라졌고 좀 안색도 맑아지고 피부 결 자체가 진짜 매끈해지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 레티놀 오일은 빛이랑 열에 약해가지고 이렇게 용기 자체도 어두운 색깔인 거고 빛과 열에 약하기 때문에 발라준 다음 날은 선크림 사용이 필수입니다. 그렇다 보니 낮에 사용하는 것보다는 밤에 사용하는 게 좋겠죠? 함유량이 적은 것부터 시작해서 용법과 용량에 맞춰서 주기를 봐가면서 늘려주시는 게 베스트. 그리고 이 레티놀 오일 꿀팁이 있는데 이건 제가 저번 스킨케어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디 로션에 섞어주면 진짜 바디 피부가 매끈하게 윤기가 나는데 그 지속력이 좀 오래가는 것 같아요. 진짜 바디 피부의 각질도 케어를 해주는 효과가 있으니까 매끈해 보이겠죠? 보통은 그 다음 단계가 이제 크림 단계인데 저는 이제 밤에 특별하게 하는 게 바로 모델링 팩입니다. 여러분도 아실 텐데 요즘 스킨케어 쪽에서는 모델링 팩이 정말 핫한 감자 같은 존재잖아요. 요즘 브랜드에서 나오는 하나씩 소분되어 있는 모델링 팩을 웬만한 유명하다는 제품들도 다 사용해본 결과 저는 바로 이걸로 정착을 했습니다. 찐 에스테틱 샵에서 볼 것 같은 그런 모델링 팩이잖아요. 이거는 린제이의 티트리 모델링 팩인데요. 이 린제이가 유명하긴 한데 저는 진정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티트리 성분이 있는 제품으로 선택을 했어요. 이 모델링 팩에 대한 편견이 에스테틱 샵에서나 받을 수 있는
전에는 고차원의 관리의 개념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게 집에서도 할 수 있게 쉽게 소분되어 나오다 보니까 유행을 잘 하게 된 것 같은데, 요즘은 이 고급 관리를 집에서도 할 수 있게 많은 분들이 모델링팩 사용하는 방법도 올려주시고 하잖아요. 이런 걸 보고 내 걸로 만드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거든요. 사실 이 모델링팩은 정말 제가 중독이 돼서 사실 이제는 끊을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팩볼에 계량해서 섞고 올려주고 정말 귀찮지만 이걸 꾸준히 해주면 피부가 달라지는 게 보이면서 이 뿌듯함이 큰데,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이유는요, 사실 이렇게 열심히 섞어가지고 관리를 해주는 나의 모습에 약간 뽕이 차오르는, 나 이런 피부 관리하는 여자야 하는 그런 나의 이미지에 취하는 것도 있어요. 모델링 팩을 만들어 볼 건데, 먼저 이렇게 모델링 팩을 열어주시고 볼에 만들어 볼 겁니다. 이런 계량 스푼으로 저는 한 스푼을 꽉 채워요. 평평하게 꽉 채워서. 여러분, 이 모델링팩 가루를 흡입하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뭐가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좋을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좀 조심조심해서 해주셔야 돼요. 가루 꺼내고 나서는 이거를 이렇게 바로 닫아주세요. 그 다음에 뭐 토너를 섞어주셔도 좋지만 저는 좀 베이직한 생수를 섞어줍니다. 이 생수는 모델링팩용으로 따로 빼서 쓰고 있는 생수예요. 팩은 50ml로 넣고 이 물은 40ml로 넣습니다. 40ml 해가지고 팩볼에 넣어서 섞어주면 됩니다. 저는 아까 알로에 팩 할 때 썼던 이 스패츌러가 좋아가지고 이걸로 섞어줍니다. 그리고 봐가면서 물이 좀 적다 싶으면 넣어주면 되는데, 제가 좋아하는 점도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앰플이나 토너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대신 앰플이나 토너를 넣었을 때는 그 제품마다의 점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팩이 잘 안 뭉쳐지는 제품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수분감 위주의 제품을 사용해주는 게 좋았어요. 근데 저는 그냥 물이 제일 무난하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떴을 때 흘러내리진 않는데 말랑말랑함이 살아있는 딱 이 정도의 점도가 올리기 좋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올리자마자 진짜 쿨링감이 미쳤거든요. 이 모델링 팩의 시원한 정도는 따라올 수가 없어요, 정말. 거울을 봐가면서 이게 올려줄 때는 도톰하게 올려주는 게 좋거든요. 이 모델링 팩이 올려주면 굳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얇게 올렸을 때는 너무 얇아서 굳어가지고 안 떼어지거나 떼어내면서 오히려 자극을 유발할 수 있어서 저는 애초에 이렇게 좀 도톰하게 올려주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야 나중에 떼어낼 때도 오히려 더 편하고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첫 단계에 각질 케어를 말씀드렸잖아요. 이 각질 케어가 모델링 팩이랑도 상관이 있는데, 물론 각질 케어가 안 되면 뭐 우리 앞에 발랐던 여러 가지 제품의 유효 성분들을 피부 속까지 넣어줄 수 없다는 단점이 있는데, 그 피부 속까지 들어가게 도와주는 제품이 이 모델링 팩이거든요. 이 모델링 팩을 올려주면 팩이랑 이 내 피부 사이가 진공 상태가 되면서 정말 찰싹 달라붙는 거죠. 안에 공기가 없는 거죠. 그 진공 상태가 되면서 우리가 앞에 발라놨던 제품들의 유효 성분들을 피부 깊숙이 모공까지 집어넣어주는 역할을 해요. 모델링 팩 자체가 이렇게 올려놓으면 수축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발라놨던 성분들을 더 피부 깊숙이 넣어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만약에 각질 케어를 잘 안 해줬다? 그러면 각질이 이걸 막고 있으면 뭐 모델링 팩은 해주나 마나, 뭐 유효 성분이 들어가나 마나겠죠? 요즘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쿨링감 때문에 해주고 있는데, 와, 진짜 이거 모델링 팩만한 쿨링감은 없는 것 같아요. 이 티트리 성분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정되는 효과도 있고, 너무 시원하다 보니까 얼굴 자체에 열감이 없어서 트러블이 잘 안 올라오는 느낌도 들었어요. 우리 바깥에서 열받고 온 피부를 이렇게 모델링 팩 하나로 힐링시켜줄 수 있는 거죠. 모델링 팩 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 모델링 팩 자체는 정말 힐링의 단계가 맞아요. 나는 귀찮지만 내 피부에게 이만한 힐링은 없는 것 같다. 이 물티슈로 다 쓰고 남은 거는 그냥 이렇게 바로 닦아서 정리를 해줘야지, 이렇게 해주면 다음번에 사용할 때 또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저는 이 쿨링감이 너무 좋아서 매일매일 한 적도 있는데, 이 모델링 팩 자체가 고영양 관리이기 때문에 피부 상태를 봐가면서 매일 해주기보다는 한 일주일에 2-3번 정도 해주는 게 좋더라고요. 20분 정도 붙여주고 올게요. 전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모델링 팩을 한 10분 정도만 해줬습니다. 왜냐면 잘 시간이니까. 모델링 팩을 떼어내주고요. 지금 얼굴에 남은 것들 있잖아요. 이것들은 잘 제거를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얘가 흡착하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잘 지워줘야 피부에 좋아요. 저는 이렇게 해주고 그냥 가벼운 아무 토너 패드 이용해서
거울을 봐가면서 이 모델링 팩이 남은 부분을 잘 제거를 해줍니다. 근데 얼굴에 진짜 붉은기 싹 사라졌지 않아요? 이 전보다? 좀 허해졌어. 그리고 이게 쿨링 효과도 있고 얼굴에 딱 밀착되듯이 점점 수축하는 느낌도 들어가지고 떼어내면 이렇게 약간 붓기 빠진 느낌도 들어요.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앞에 발랐던 것들을 모델링 팩으로 쫙 흡수시켜줬으면 크림으로 수분 코팅을 해줘야겠죠? 크림도 3개 보여드릴 텐데 사용감이 가벼운 순서대로 보여드릴게요. 넘버즈인의 아까 똑같은 거 판토텐산 액티브 수딩 크림. 아까 발랐던 세럼처럼 진짜 가벼운 수딩 크림이거든요. 나 오늘 무겁게 하기 싫고 가볍게 수분 충전만 잘해주고 싶어 하는 날에 정말 잘 쓰고 있어요. 또 판토텐산이 피지 조절도 해주니까 빈말이 필요 없는 데일리템. 뭐 쓰지 고민하기 싫은 날에 쓰는 아이템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보여드릴 게 또 공병템인데요. 이거는 또 저번 스킨케어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제품이죠. 에스네이처의 스쿠알란 수분크림입니다. 너무 좋아서 내돈내산해서 잘 쓰고 있어요. 이게 제가 피부 결 고민이 있을 때 피부 공부를 하면서 찾아낸 성분이 스쿠알란이거든요. 이 스쿠알란이란 성분이 피지랑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 모공에 침투하면 피지를 케어를 해주면서 모공도 케어해주는, 그리고 스쿠알란 자체에 수분감이 정말 많아서 보습에도 효과가 정말 좋거든요. 근데 이게 보습 효과가 약간 결을 진짜 부드럽게 말랑말랑하게 해주는 크림이어가지고 밤에도 잘 바르지만 낮에는 특히 화잘먹 크림으로도 정말 애용하거든요. 넘버즈인의 수딩 크림보다는 확실히 더 수분감이 있는 보습 효과가 더 좋은 제품이고 약간 딱 만져보면 진짜 바로 피부가 맨들맨들해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 윤기 나는 피부라고 하면 딱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진짜 윤기 나는 피부로 만들어져서 이거 바르고 피부 화장해주면 이 피부 화장도 수분감이 가득한 채로 쫀쫀하게 올라가요. 근데 크림 자체가 보습감이 좀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지성분들은 얇게 올려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건성분들은 진짜 수분 충전 잘 되면서 결까지 살려주는, 여러분들도 써보면 진짜 잘 쓰게 되실 크림입니다. 아 그리고 그 특히 1소 소프트너로 이렇게 블랙헤드랑 화이트헤드 정리해주고 요거 올려가지고 롤링 시켜주면서 모공 안에 밀어넣듯이 바르잖아요. 진짜 코가 한 이틀 3일 정도는 진짜 말랑말랑해져요.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요. 이거는 유리아주의 제모스 PSO 크림입니다. 아까 제가 트러블의 근본을 찾았듯이 이 피부 자체를 또 좋게 해주는 피부에 영양제 같은 제품은 없을까 하고 찾아본 게 요거였고, 요거는 또 시딩이 와 있길래 제가 또 찾아서 쓰는 거거든요. 그 여러 가지 브랜드에서 정말 다양한 제품에 시딩이 들어오지만 뷰티 유튜버가 진짜 굳이 찾아서 쓸 정도라면 정말 괜찮은 제품이거든요. 일단 피부가 무너지는 원인을 찾은 만큼 피부 자체의 장벽을 키워주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이 크림은 피부 장벽을 케어해줄 수 있는 크림인데 보습감도 진짜 좋아가지고 특히 건성인 제가 너무 쓰기 좋더라고요. 대신 오늘 보여드린 크림 중에서 보습감이 가장 강한 제품이기 때문에 저는 특히 나이트 케어용으로 나이트 크림으로 잘 써주고 있어요. 입구를 토출구를 돌려가지고 개폐가 가능한 구조고 요거를 이런 식으로 짜서 쓸 수 있어요. 일단 이거는 진짜 보습감이 좀 리치하다면 리치하다고 할 정도로 엄청 매끈하고 쫀쫀하게 그냥 피부 자체를 진짜 수분으로 절여주는 느낌의 보습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이트 크림으로 딱 쓰기 좋은 제형. 저는 오늘 이 크림을 발라줄 겁니다. 저는 보습감이 강한 제품이어서 너무 많이 바르진 않고요. 이렇게 콩콩콩콩 찍어서 발라줍니다. 일단 이걸 쓰면요, 보습감이 진짜 강하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다음날 아침에도 진짜 반딱반딱 거리는 수준인데 제가 이 크림에 진짜 개 큰 감동을 한 썰이 있어요. 제가 술 먹고 온 날에 이제 스킨케어를 다 꼼꼼히 바를 자신이 없어. 너무 귀찮았고 잠와가지고 그냥 이 크림만 냅다 듬뿍 바르고 자버렸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술 마신 다음날 그 알코올이 증발하면서 몸에 수분을 빼앗아가서 이 온몸이 쩍쩍 건조하게 마른단 말이죠. 진짜 이렇게 스치면 바시락 거리는 소리가 날 정도로 온몸이랑 피부가 건조해지고 심지어 목도 타고 안에 장기까지 건조해진 느낌이 나는데 얼굴은 반딱반딱하게 수분이 살아있더라. 진짜 이거
개 큰 감동 아닌가요? 그리고 이게 장벽 크림인 만큼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느꼈던 거는 트러블이 나는 횟수가 현저히 줄었고 크기도 작게만 나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트러블이랑 흉터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릴 건데 피부 유튜버 분들 영상도 최근에 좀 보기 시작했는데 이 에크논이랑 노스카나 겔 써주고 있어요. 이건 동아제약에서 나온 제품이고 약국에서 구매를 할 수 있어요. 먼저 이 에크논 크림은 뾰루지, 여드름, 화농성 여드름에 발라주는 제품이거든요. 그 여드름 위에다가 이걸 콕콕 찍어서 발라주면 되는데 여기만 발라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여드름이 나거나 뭔가 트러블, 뾰루지가 올라온 부분에 이 부분에만 이렇게 크림을 발라서 문질문질해서 흡수를 시켜줍니다. 아, 이거는 트러블이 아니라 텄어요. 이렇게 문질문질해서 이 트러블이 들어갈 수 있게 약을 발라주는 느낌으로 해주고 있어요. 너무 넓은 광범위한 부위에 바르기보다는 딱 환부에만 잘 발라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발라주면 한 3일 발라주면 좀 튀어나온 게 들어가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써보니까 그 안에 농이나 뭔가 딱딱한 고름 같은 게 가득 차서 올라오는 아픈 여드름 있잖아요. 바르니까 한 3일 지나니까 튀어나온 게 들어가긴 했는데 자세히 만져보면 안쪽에 뭔가 아직 그 농이 남아있는, 그 핵이 남아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 여드름은 압출 후에 사용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압출하게 되는 트러블들 있잖아요. 그 트러블 압출해줄 때는 그 뒤에 하는 흉터 관리가 중요한데 그거를 이제 노스카나로 해주고 있어요. 완전 옛날 그 전 시즌 제품도 있는데 이게 그 알루미늄으로 된 거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다 썼을 만큼 잘 쓰고 있고 지금은 약간 이 또잉또잉한 연고 튜브로 바뀌었더라고요. 트러블에 흉터가 생겼을 때 흉터에 발라주는 연고인데 여기 대신 그 흉터에 발라주는 거기 때문에 상처가 다 아문 정말 흉터에만 발라줘야 돼요. 상처에 발라주면 이 성분이 상처의 염증을 더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진짜 흉터에 발라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올려주고 문질문질 마사지를 해주면 돼요. 이게 또 찾아보니까 그냥 이렇게 얹어놓고 바르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올려서 한 20번에서 30번 정도는 이 연고가 흡수될 수 있게 밀착시키듯이 넣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때까지 그냥 냅다 올리기만 하셨으면 꼭 이렇게 문질러가지고 흡수되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바른다고 해서 흉터가 막 하루만에 싹 사라지거나 이런 효과는 절대 없고요. 그렇게 하려면 피부과를 다녀야 되겠죠? 흉터가 되면 검정색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검정색으로 올라와서 딱 발라주고 한 일주일 정도 넘게 케어를 해줬을 때 약간 흉터가 희끗해지는 효과가 있었어요. 이렇게 관리를 해주면 더 검해질 흉터가 옅어질 수는 더 조금 옅게 남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제가 이거 바르면서 이쪽에 진짜 트러블이 많이 났을 때 좀 발라주니까 약간 붉게 빼고는 까맣게 남은 흉터는 없어요. 얘도 한 이틀 전부터 바르기 시작했는데 딱 발라주면 약간 이런 붉은 느낌으로만 살짝 남을 것 같아요. 이거를 발라주면 이 성분이 피부에 남기 때문에 저는 밤에 잘 발라주고 있고 약사분이 말씀하시기에는 이걸 바르고 나면 자외선 차단제, 선크림은 꼭 발라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자외선 차단까지 해줘야지 색소가 더 올라오지 않게 해주는 것 같았어요. 자, 이렇게 해주면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스킨케어 제품들 보여드리면서 사용하고 또 실사용 얼굴까지 보여드렸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진짜 한 달 전이 제 역대급으로 뒤집어진 피부였거든요. 저는 진짜 피부 트러블을 달고 다니는 편이 아니었는데 뒤집어지고 나면 진짜 열심히 공부하게 되고 제품을 찾아서 쓰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까지 되돌릴 수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자존감이 꼭 높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저는 피부가 좋을 때 자존감이며 자신감이며 뿜뿜하는 영향이 있어서 이렇게 내 걸로 만들어서 피부 관리해주는 데가 너무 좋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알고만 있지 말고 실제로 행동하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서 좋은 피부 루틴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이번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꼭 눌러주시고 제 일상은 여기 인스타그램에서 자주 올라오니까요. 인스타그램도 자주 놀러와 주세요. 안녕!